2019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17.3%를 책임지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1등 수출 효자 상품은 반도체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세상을 떠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손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 반도체의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요. 1974년 12월 32살의 젊은 이건희는 주변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재를 털어 파산 위기에 놓인 한국반도체를 인수합니다. 당시 한국반도체는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수준이라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반도체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회사였는데요. 컬러TV도 못 만드는 주제에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말이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우습게 들렸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1983년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벌이기에는 한국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관련 산업이 취약하며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한 데다가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혹평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미쓰비시 연구소의 혹평이 나온 그해 12월 기적으로 불리게 될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성과라고 부를 만한 첫 소식이 들려옵니다. 삼성이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 주력 제품이었던 64K D램 자체 개발에 성공한 건데요. 이 성과가 있기까지 이건희 회장은 일본을 밥 먹듯이 들락거리며 현지 기술자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초지만 세계에서 처음은 아니었던 1983년 64K D램 개발.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은 어부지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텔의 D램 사업 포기, 이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일본 반도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 공백이 생기는데요. 삼성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92년 64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일본을 추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임없이 따라붙게 됩니다. 1994년 세계 최초 256메가 D램 개발, 1996년 1기가 D램도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하는데요. 그러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합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 반도체 사업부가 분할 합병되고 2000년 그리스어로 희망이란 뜻을 담아 엘피다 메모리를 탄생시킵니다. 2003년엔 미쓰비시 메모리 사업부까지 합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 메모리 업체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일본의 희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리먼 사태로 불리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1년 앞둔 2007년 대만 기업들을 시작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하 출혈 경쟁, 즉 누가 먼저 죽나 붙어보자는 치킨 게임이 벌어집니다. 당시 주력 제품이었던 512메가 D램 가격은 2006년 6.8달러에서 2009년 0.5달러로 무려 93%나 폭락하는데요. 폐잔병 메모리 기업들이 힘을 합쳐 재기를 노리던 희망이라는 일본의 염원이 담긴 엘피다는 본인들은 의도치 않았던 치킨 게임 때문에 2007년과 2008년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엘피다의 파산만은 막겠다는 일본 정부와 채권단 은행들이 1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위기를 버텨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쥔 2차 반도체 치킨 게임이 2010년 다시 시작됩니다. 한화로 6조 원 넘는 부채를 떠안은 상태에서 적자를 이어가던 엘피다는 결국 2012년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고 2014년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넘어간 뒤 회사 간판을 내리면서 출범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1980년대 치킨 게임을 통해 전성기를 맞았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 하지만 앞에서는 미국의 반격을 맞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상황에 제동이 걸리고 뒤에서는 한국의 역공을 받는 바람에 모조리 망해버렸습니다. 1983년 삼성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이병철 회장의 28 도쿄 선언 직후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미쓰비시 연구소 보고서가 등장한 지 30년이 지나고 보니 일본의 반도체 사업이 오히려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사업 주도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고 다시 그것을 한국에 빼앗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능력에 비해 지나친 자신감과 모든 걸 다 갖겠다는 과도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은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이밖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었던 주역들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지켜내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영원토록 번영하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